(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17강입니다. 17강은요, 개항과 개화, 우리가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파트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이제 정조께서 돌아가시고 정조의 개혁 정치,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했었는데요. 정조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을 초월적 군주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를 공부시키는, 다시 재교육시키는 초기 문신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정조께서는 초월적 군주, 강력한 왕권 강화를 이렇게 읽어내려고 했었던 임금이었는데요. 불구하고 이 정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1살의 어린 아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조와 외척 관계로 있는 정조가 믿을 수 있는 신하 김조순에게 자신의 아들 순조를 맡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순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순조의 할머니인 전순 왕후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수렴청정을 하는 거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는 이제 신유 박해 혹은 장룡령을 혁파하고, 그리고 왕실 도서관이었었던 규장각에서 있었던 검서관들을 축출해내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정조의 정말 열심히 쌓아 올렸던 왕권 강화, 개혁 정치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순조, 헌종, 철종 때 이 세 시기를 이제 손꼽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바로 세도정치기라고 합니다. 세도정치. 자, 세도정치로 인한 왕권 약화, 세도정치. 자, 어떤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순조, 헌종, 철종입니다. 순조 전에 임금이었었던 개혁군주 정조께서는 김조순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순조를 맡긴 것이죠.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서요, 순조 때는 안동 김씨, 그리고 헌종 때는 풍양조씨, 다시 철종 때는 강화도령을 데리고 오게 되죠. 자, 몰락했었던, 왜냐면 헌종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후사가 없어요. 헌종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후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전주 이씨 왕실 가문이었었던 몰락한 왕실 가문 철종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철종 안동 김씨입니다. 철종은 안동 김씨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철종을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가지고 조종하기 시작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특정한 가문들, 예를 들면 안동 김씨, 반남박 씨, 그리고 풍양조 씨와 같은 일부 가문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왕의 권한보다 그 특정 가문의 권한이 훨씬 더 센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좀 자신의 이익을 챙겨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매관, 매직, 관직 자리를 사고 판다는 거야. 매관, 매직. 근데 이 관직 자리를 사고 파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관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관직이라는 게 무엇이다? 이렇게 관직을 돈 주고 사는 거는 놀랍게도 기간제 아이템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기간제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관직에 올라와 있는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싶어? 관직들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어?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취권이 있잖아요. 조세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세금 제도, 이 세 개의 세금을 걷는 제도 삼정이 문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터지게 되고요. 터지면서
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농민 분기가 일어나게 된다. 아시겠죠? 자, 삼정문란. 삼정문란은 무슨 문란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전정. 두 번째는 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군역에 대한 의무. 그리고 세 번째는 환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전정이라는 것은요, 밭 전자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수취하는 것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제곱미터 단위나 아니면은 일제감정기 때 들어왔었던 우리가 흔히 쓰는 평수 단위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림잡아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시켰단 말이야. 눈대중으로 어림잡는 거지. 지금 우리 나연이가 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가 딱 지금 책상만큼인데 그냥 어림잡아서 한 이 정도 되겠네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시키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됐었다. 전정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군정. 군정은 무엇이냐? 군역의 의무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16세부터 60세의 남성들,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양인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가는 게 조선 전기의 군대였었죠. 그래서 중앙군에 5위 체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조선 전기에는요, 양반 또는 이제 학생들 혹은 향리, 수령을 보자 하는 향리, 요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양반들도 제외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갔단 말이야. 근데 군역이 어떻게 문란해졌었어? 대신 가주거나 아니면은 뭐 돈 받고 가주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방력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게 되잖아, 일본이.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군대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임진왜란 휴전기에 만들었었던 게 훈련도감. 그 훈련도감을 기점으로 어영청, 총영청, 수요청, 금이영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의 군대를 만들어서 5군형 체제를 완성했어요. 자, 이 5군형 체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5군형 체제는요, 쉽게 얘기하면 직업군인이라는 거야, 얘들아. 직업군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이 군인인 거야. 그러니 우리 구태여가지고 모든 양인들이 다 군대를 갈 필요는 없는 거야. 모든 양인들이 다 군대를 갈 필요는 없으니 군대를 가지 않는 16세부터 60세의 남성들은요, 어떻게 한다?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그게 바로 군역이야. 군역이 뭐였어? 1년에 원래는 군포를 2필 납부하게 시켰는데 이거를 영조께서 군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필로 줄여줬어. 이게 뭐였지? 균역법. 좋아요. 자, 균역법이었습니다. 자, 균역법을 통해 가지고 한 필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란해진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야. 선생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 데리고 저작거리 나갔는데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한테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군포를 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뭐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 돌아가셨어. 16세 이상에서 60세 사이에 가족들, 남자들이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내게 하는, 그렇죠? 백골징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못 내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럼 내 이웃집에 살고 있는 승현이가 대신 내야 되는 거야. 혹은 나의 혈연관계, 가족들이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군정의 문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바로 환정인데요. 환곡이라고 하는 춘대춘합 제도가 문란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구려를 배웠을 때, 삼국시대 고구려를 배웠을 때 고국천왕이 왜 나라를 높이는 하늘 같은 왕이라고 불리게 된 거야? 왜 고국천왕이라고 불리게 된 거야? 진대법이 있었잖아. 그치? 진짜 대박법, 진대법. 그것도 마찬가지로 춘대춘합. 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이 배고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였어요. 이거 잘 사용하면요, 오늘날의 대출입니다. 그쵸? 우리도 갑작스럽게 평상시랑은 다르게 올해에는 조금 돈이 모자라고 이사를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생계가 위험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뭐 이사가 생계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꼭 필요로 할 때 돈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제도들,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이게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더니 시간이 지나가지고는요, 난 빌리지도 않았는데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그 세금을 내야 됐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게 바로 이 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뭐였어요? 농민이었었죠. 그래서 농민들이 더 이상 참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자, 이 농민 봉기도요, 순조 때 일어났었던 농민 봉기 뭐였어요? 순조 때 일어났었던 농민 봉기, 아무도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것이야.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대충 나눠놨는데, 자, 여기 지방을 우리가 평안도라고 해요. 평안도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함경도야, 얘들아. 그래서 함경 북도 쪽에 막 닿아 있는 게 러시아 영토가 되었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땅입니다. 자, 함경도고 평안도야. 자, 근데 함경도, 함경도 말고 평안도를 보면은요, 평안도 위에는 러시아도 있고, 그리고 청나라도 있고, 한마디로 국경지대죠. 그래서 이 평안도 서북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서북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차별이 굉장히 심화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평안도 출신이었었던 몰랑양반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게 된다고. 그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었어요. 홍경래의 난. 자, 이 홍경래의 난은요, 평안도에 살고 있었던 광산 노동자들도 같이 해가지고 대거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대거 일어나가지고 농민 봉기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청천간 이북 지역까지도 약 5개월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5개월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진주성 아니야 얘들아,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홍경래의 난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홍경래의 난, 바로 이 순조 때 있었던 난이었었고요. 농민 봉기였었고요. 철종입니다. 철종 때는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바로 경상 우병사였었던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언제까지 우리 백성들을 수탈할 셈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몰랑양반 출신이었었던 유계춘이 주도해가지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임술 농민 봉기가 됩니다. 임술 농민 봉기. 누가 주도했다고? 그래요, 유계춘이에요. 졸지 말고 뒤로 나가요. 자, 유계춘이 난을 일으키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계춘은요, 처음에 봉기를 일으켰을 때, 자, 단성과 진주에서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단성과 진주에서 난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진주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관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이 된단 말이야. 이때 이제 농민봉기가 진압돼, 단성 진주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엄청나게 큰 농민봉기였단 말이야, 얘들아. 그런데 어쨌든 이 임술 농민 봉기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진압이 되면서 파견됐었던 게 바로 안핵사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임시관직이야. 뭐라고? 이전에는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던 임시관직입니다. 이 안핵사라는 것은요,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면은요, 조사하는 임시관직이었어. 그건 즉슨 무슨 뜻이야? 농민봉기가 그만큼이나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 세도정치기에는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이 됩니다. 사랑방 박교수가 이제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농민들아, 너 왜 자꾸 이렇게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거니? 왜 자꾸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정문란 때문이라는 거지. 야, 너네 생각을 해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내면서 기쁘겠어? 안 기쁘잖아.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군포 내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 웃으면서 내겠어? 나 그리고 지난번에 군포 냈잖아. 왜 또 내라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딱 한 번 빌렸는데 매년 빌렸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한테 세금을 요구하잖아.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이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삼정의 문란을 다시 바를 정자로 바르게 바꿔줄게. 삼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 원래 이제 백성들이 내야 됐었던 세금 제도였어. 세금 제도를 문란하지 않았던 상태 그대로 바꿔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었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모습이고요. 자, 그랬는데, 선생님, 이 세도정치기가 왜 철종에서 끝나요? 조선은 고종이랑 순종이 더 있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야죠, 당연히. 자, 철종 이후에는요, 또 철종 이후에 후사를 이룰 수 있는 대가 끊기는 거야. 그때 이제 안동김씨들이 뭐 결혼식이나 뭐 우리 집안끼리 뭐 잔치라도 벌어지면은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어.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는 인물이야. 이 이하응이라는 사람은 당시는 대원군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가 끊긴 전주이씨 가문이었어. 왕실의 피가 흐르고는 있지만 그 집안 자체가 사람들한테 존경은 못 받았었단 말이야. 이 이하응이 이미 코가 빨개져가지고 이 안동김씨 집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문을 뻥 차고 들어옵니다. 뻥 차고 들어와가지고 하하하하 여기가 이렇게 맛있는 잔치집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네 와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상갓집의 개 이하응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갓집 개로 소문난 이하응?